제일 큰 문제는 이거예요. 이제 협상팀은 어쨌거나 15% 선 못 지키면은 미국 갔다가 태평양 건너오지 말고 그냥 태평양에서 그냥 빠져 죽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협상단 이제 국내 땅도 15% 못 지켜오면은 15%보다 높은 협상안 갖고 오면은 국민들도 용서하지 않겠지만은 당장에부터 대통령부터가 너 그따위로 할 거면 들어오지 마 그래가지고 아주 저기 태평양에 빠져 죽어라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협상단은 이제 죽을 맛이 됐을 겁니다. 강상구 정치부장의 투시경. 파이낸셜 타임스가 제목을 써놨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무역 협상에 타결을 했더니 미국과 EU도 조만간에 한 15% 관세율에 합의할 것 같다. 합의에 근접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톱으로 뽑아놓고 옆에는 딴 기사가 실려 있는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부가 미국의 인플루언서를 하나 소송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 인플루언서가 마크롱의 부인이죠. 이분이 원래 남자였다. 라는 얘기를 고마해라 그런데 계속 하니까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델라웨어 주까지 내가 직접 가서 재판에 출석할 의향까지 있다까지 했습니다. 이건 뭐 지나가는 얘기로 한번 했습니다. 근데 되게 황당무계한데 자세히 들어보면 꽤 설득력이 있는 얘기인가 봐요. 여기에 이 인플루언서가 팔로워가 수백만이고 그렇대요. 보면 참 이런 얘기에 혹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다가도 이게 진짜 들어보면 혹하니까 사람들이 이러겠지 싶기도 하고, 요거 그냥 옆에 있길래 잠깐 스쳐 지나가는 얘기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거는 로이터였는데 일본과의 무역협상 타결이 이제 미국과 EU의 무역협상을 좀 더 자극해서 조만간에 타결이 될 것 같다. 역시 15% 수준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덧붙이는 게 미국과 유럽의 무역협상 타결이 정말 세계 경제의 최악을 피하게 도와줬다. 굉장히 긍정 사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 무역협상 타결 이후에 주가도 많이 오르고 특히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 주가는 뭐 어마무시하게 올랐죠. 이런 좀 긍정적인 사인. 그래서 다들 좀 호조를. 미국은 미국대로 괜찮은 협상이었다고 보고 일본은 일본대로 선방한 협상이라고 보고, 일본 내에서도 뭐 이제 자동차는 잘 됐단데 예컨대 이제 농산물 같은 경우, 농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걱정돼서 좋은 측면이 있죠. 그래서 농민들의 반발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걱정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동안 25% 관세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15%로 10%를 뚝 잘랐으니 누가 뭐래도 일단 협상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그동안 이제 몇몇 나라들하고 했는데 영국이 일단 제일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엊그제 이제 필리핀도 나왔고 뭐 인도네시아도 나왔고 뭐 등등등등 나오지만은 사실 일본 정도가 메이저 경제 주체로서 유의미한 데 아니겠어요? 일본과의 이제 무역 협상이 한 15%로 됐다. 이러면은 실제로 관세 협상은 한 요 정도 선에서 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가 좀 커지는 거죠. 특히나 자동차 관세가 15%가 된다 그러면은 미국의 국내 자동차 회사 뭐 무슨 GM이니 포드니 뭐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오히려 지금 미국 안에서 안 만들고 다 캐나다, 멕시코 이런 데서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데서 만들어서 오면은 미국 국내 회사들도 미국에 들어올 때 관세를 내야 된단 말이지. 이게 오히려 일본 차보다도 더 관세가 높네? 아니 트럼프 대통령아 이런 법이 어디 있냐라고 오히려 미국 국내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반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걸 두고 이제 미국 국내의 어떤 국내 정치적 논리, 결국 모든 국제 정치는 국내 정치의 연장입니다. 특히나 이제 민주정치 사회에서는 이제 지지층 내지는 이제 유권자들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좀 이따 얘기가 좀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은 트럼프가 무역 협상에서 반드시 빼지 않는 게 농산물이 있어요. 왜냐? 미국 지도를 딱 놓고 봤을 때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은 이 중부의 농부들이에요. 이게 이 농산물이 결국 농산물을 지킨다라는 게 이게 사실은 핵심 지지층을 지킨다와 동의어예요. 자동차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이른바 그 뭐라 하죠? 러스트벨트 쪽 요쪽 동네 같은 경우에는 핵심 지지층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승리의 원동력이 됐던 스윙 스테이트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왔다리 갔다리. 일단 핵심 지지층부터 딱
다져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지층 확대의 대상이 왔다리 갔다리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자동차. 그러니까 자동차가 어찌 보면은 농산물보다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후순인 거죠. 그게 이제 1년의 관세 협상에서도 계속 확인이 되는 장면을 거듭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도 어디서 이제 관세 협상이 진짜 미국의 진짜 의도가, 트럼프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트럼프가 낸 시험 문제의 정답이 무엇인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보면요. 그래서 심지어 이게 관세 협상이 이렇게 좀 진전이 되다 보니까 트럼프가 미워 죽는 최고의 매체라면 역시 뉴욕타임스죠. 근데 뉴욕타임스마저도 이렇게 보더랍니다. 트럼프의 관세 수준은 정말 금세기 들어서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 괜찮다 말이지. 이건 뭐 뉴욕타임스가 트럼프가 앞만 미워도 이거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네. 괜찮다. 이 정도의 평가가 나오는 상황까지 됐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좀 더 이제 입장 바꿔서 우리는 이제 트럼프한테서 관세 협상을 강요받는 입장이 되면은 일단 시험을 우리보다 먼저 본, 그래서 성적표까지 받아든 일본의 얘기를 먼저 좀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 처음에 트럼프가 4월 6일에 일방 발표를 할 때는 24%였어요. 그러다가 한 몇 주 전에 트럼프가 또 일방 발표를 했어요. 8월 1일부터는 무조건 적용합니다. 그러면서 25%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갑자기 1%포인트가 더 올랐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이건 뭐냐 그랬더니 이제 일본에 서들짝 놀랬겠지. 그리고 막판 협상을 해가지고는 갑자기 뚝 떨어뜨렸어요. 15%로. 그래서 이제 10%포인트를 깎은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거나 이제 그럼 10%포인트를 깎은 비결이 뭐냐? 쌀과 쇠고기. 트럼프의 핵심 어젠다는 농산물이다. 우리도 시장 개방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게 농산물이죠. 한국도 비상이다.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 하는 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76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도 약속을 했어요. 참고로 760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은 우리나라 1년 정부 예산이 670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정부 예산보다도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액수가 더 많아요. 만만치가 않죠.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는 트럼프가 얘기 나왔을 때 예컨대 그 알래스카 LNG 투자 참여도 일본이 약속했거든요. 요거는 얘기 나왔을 때 이거 도대체가 검증이 안 됐다고, 국내에서는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일본은 그것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25%를 15%로 줄이는 건 맞는데 이 줄인 대가로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뭘 준 게 사실 만만치가 않다. 만약에 우리도 지금 25%돼 있어요. 자, 우리도 그러면은 일단 성적표가 비교 대상이 딱 나왔잖아요. 자, 우리가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어.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데 옆집에는 딱 보니까 성적표를 딱 받아놨거든. 그러면은 한국 정부도 협상 잘했다 소리 들으면은 최소한 15%, 뭐 물론 10%까지 내리면 더 좋고, 어쨌거나 15%보다 높다? 한 20% 한다? 그럼 최초의 25%보다 5%포인트 낮춘 거지만은 니넨 도대체 협상을 어떻게 한 거야? 그리고 욕만 아주 무제기로 먹겠죠. 최소한 15%라는 가이드라인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정부로서는 진짜 깝깝한 거예요. 아니 일본은 왜 이렇게 10%포인트나 낮춰놔가지고 지금 아마 우리 협상 당사자들은 아주 죽을 맛일 겁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내리려 그러면은 일본은 이렇게 많이 줬는데 우리가 이걸 다 줄 수 있냐? 첫 번째, 일본이 보는 무역 흑자액을 대미 투자로 이걸 반가이를 한 거예요. 반가이란 말은 썩 좋은 말은 아닌데 하여튼 이걸 대충 상쇄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 싹싹 끌고 모아도 이 돈은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두 번째, 농산물인데 참고로 쌀이라는 거는 원체 또 예민하죠. 더군다나 또 하나는 쇠고기예요. 일본은 이제 30개월 이상도 사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옛날에 특히나 지금 현재의 집권 세력이 야당이던 시절에 이 쇠고기 가지고, 미국산 쇠고기 가지고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근데 이 정부에서 쇠고기 시장을 개방한다?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아니 이거 먹으면 뭐 청산가리 먹는 거라며. 근데 개방을 해? 그러면 그때 시위했던 건 뭐고? 이렇게 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이게 부담이에요. 더군다나 궁극적으로 이 쌀 문제에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입장이 좀 다른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일본이 지금 쌀 부족 때문에 올 상반기에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쌀을 사가고 막 그랬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게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차피 지금 쌀이 남아 돌아서 난리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가 있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쌀 문제가 이렇게 좀 쿠션을 맞이할 만한 상황이 좀 있었고, 두 번째는 일본도 이제 기본적으로 쌀 자급이라는 게 중요한 식량 안보의 문제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까지 수입을 할 수 있다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국내 소비량의 얼마 정도까지 수입하겠다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얼마까지 수입하겠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수입을 자 미국에서 요만큼, 어느 나라에서 요만큼, 어느 나라에서 요만큼, 요 비율까지도 다 정해놨어요. 이걸 국내법에 정해놓은 게 아니라 조약으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국 거를 늘려준다. 아니 협상하다 보면 늘릴 수도 있지. 문제는 이걸 늘려주면은 얘네랑 다 협상해야 돼요. 이게 복잡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그나마 좀 여유가 좀 이렇게 좀 움직일 수가 있었던 게 전체 수입량은 규정을 해놨는데 어느 나라에 얼마씩 할지는 이거는 안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갑자기 좀 늘어나도 나머지를 좀 자기들을 안에서 조정하면 돼요. 우리는 나머지를 조정할 수가 없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두 가지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입장에서 좀 더 어렵다. 그리고 쇠고기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어떤 그 파장 같은 게 또 예상이 되죠. 제일 큰 문제는 이거예요. 이제 협상팀은 어쨌거나 15% 선 못 지키면은 미국 갔다가 태평양 건너오지 말고 그냥 태평양에서 그냥 빠져 죽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협상단 이제 국내 땅도 15% 못 지켜오면은 15%보다 높은 협상안 갖고 오면은 국민들도 용서하지 않겠지만은 당장에부터 대통령부터가 너 그따위로 할 거면 들어오지 마 그래가지고 아주 저기 태평양에 빠져 죽어라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협상단은 이제 죽을 맛이 됐을 겁니다. 지금 아마 이제 8월 1일도 다가오고 이러다가 이제 또 막상 그 또 좋은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자,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보는 거는 역시나 이 협상은 트럼프가 강요하고 있는 협상이다. 그러면 트럼프가 낸 시험 문제예요. 채점도 트럼프가 해요. 그럼 트럼프의 채점 기준은 뭐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재팬과의 무역 협상을 두고 이거 제가 스크랩한 시간 기준으로 7시간 전에 나온 거니까 어젯밤에 올린 기사입니다. 트루스 소셜 글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시장 개방이다. 시장 개방이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 개방은 뭐다? 농산물이다. 오픈업. 그 다음에 미국에는 관세 물리지 말고 니네만 관세 내요. 그 다음에 군사 무기 사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문제는 농산물이다. 이걸 하고 나면은 나는 관세율은 언제든지 포기하겠다. 25를 10으로 만들어주는 건 어려운 게 아니다. 대신에 확실하게 시장 개방해 주는 게 중요하다. 왜? 나한테는 농산물을 지키는 게 중요하니까. 이게 내 핵심 지지층이니까. 이러면은 이제 시험 문제도 나와 있고 정답이 뭔지도 아는 거예요. 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정답을 알고도 정답을 쓰지 못하는 굉장히 좀 험난한 상황이라는 게 좀 고민거리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밝혀본다 두시경 너머의 진실 복잡한 세상 단 하나의 눈 기자의 시선이